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6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3편에서 김계남의 부대, 이방원의 부대, 전봉준의 부대가 합세하여 경군과 향군들을 치고 그들이 버리고 간 무기를 수거해 월평 장터로 모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 전주성을 향해 나갑니다. 그럼 함께 합니다.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 지역보는 이날 새벽녘에 오래전부터 성치 않던 다리가 심하게 아파왔다. 가뜩이나 전날 돌뿌리를 잘못 디뎌서 삐끗했던 것이다. 이제 이번 전주성 공략을 하는 혼란 속에서 이우암과 이인한을 죽이고 나서는 동학군진을 따라다니는 고달픈 일을 마감하고 싶었다. 지역보는 밤이면 화승총을 끌어안은 채 잠을 자곤 했다. 총의 화약통과 심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발사기에 떨어진 헝겊으로 고이 감싸두곤 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그것들을 잘 닦아내고 말리곤 했다. 심지에 불을 붙일 때 쓰는 부시와 쑥불쏘시개도 쌈지 속에다가 소중하게 싸가지고 품에 품곤 했다. 그것은 항상 따뜻하게 간수하여야 응급시에 불이 잘 붙는 것이었다. 지역보가 속해 있는 이인한접은 서문을 향해 일자로 늘어서 있었다. 동학군들이 서문과 동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한바탕에 콩을 볶는 듯한 방총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만일 적과 가까운 거리에 서게 되면 방총을 할 수 없을 터이니 그때는 죽창이나 환도를 빼어들고 적을 찔러 죽여야 한다고 이인한은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이인한의 옆에 이우암이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모두 지역보가 총을 쏘아 맞추기에 알맞은 거리에 있었다. 방총이 막 시작되면 곧바로 그들 둘을 겨누어 방총을 하리라고 지역보는 이를 악물었다. 이른 아침나절이었다. 날씨는 맑았다. 이날은 서문 밖의 장날이었다. 장군들은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전주부 근처가 고향인 동학군들 200여 명이 장군들을 가장하여 서문 앞에 장바닥으로 들어섰다. 마침내 용머리 고개 쪽에서 대포 탄알이 날아와서 장바닥과 성 안으로 떨어졌다. 장바닥 안의 사람들은 혼겁을 한 채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갔다. 그러다가 서로 엉키었다. 장군들 속에 들어있던 동학군들이 서문 앞으로 돌진했다. 용머리 쪽에서 일자진을 친 이인한 부대가 다른 부대들과 함께 서문을 향해 함성을 지르면서 진격을 하였다. 이상스럽게도 성문 위와 성명 위의 성갈퀴들에서 화살 한 개도 날아오지 않았다. 화승총 한 방도 터지지 않았다. 서문은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다.
폐서문이라는 현판만 덩그렇게 걸려 있었다. 서문 밖의 마을들은 이미 모두 폐허가 되어 있었다. 감사 김문현이 이속들과 관노와 사령들을 시켜 모두 불을 질러버리게 한 것이었다. 동학군들이 초가들의 지붕을 디디고 성벽으로 기어오르는 것을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수성법은 수성기요라는 책 속에 적혀 있었다. 김문현은 이때 감사 자리가 떨어져 있었다. 정부는 거듭되는 관군의 패전과 그동안의 실정의 책임을 물어 그달 18일자로 김문현을 파직시켰던 것이다. 신임 감사 김학진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고 있었고 전 감사 김문현은 인계인수 절차를 기다리고 있던 판이었다. 김문현은 초토사 홍계운에게 가명꾼들과 향군들을 모두 내주었으므로 전주 성안에는 동학군을 막을 만한 군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불평을 전문을 통해 의정부에다가 늘어놓았다. 가뜩이나 김시풍, 정석희 등이 효수를 당하고 난 뒤로는 성안의 이속과 관노, 사령들이 싸울 엄두도 내지를 않았다. 그들은 수성의 의욕과 구심점을 잃고 말았다. 김문현은 그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성 밖의 농가들을 모두 불을 질러버리고 사대문을 굳게 지키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 다음 슬그머니 혼자서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다. 이미 떨어져 나간 감사 자리이므로 그 성안에 남아 목숨을 잃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아침 새참쯤이 되었을 때 서문은 동학군 진영에서 방총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열리었다. 관노 사령들 가운데 동학군을 돕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감사 김문현과 판관 민영승 등의 구실아치들과 아전들과 포군들은 겨우 포 한 방만을 엉뚱하게도 불타버린 마을 쪽을 향해 쏘아 날리고는 무기들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다. 감사와 판관이 도망치는 꼴들은 가관이었다. 감사 김문현은 사인교를 타고 피난민들을 해치면서 동문 쪽으로 달아났다. 한데 그 동문은 이미 동학군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동문 앞에 이르러 감사는 사인교를 버렸다. 재빨리 관복과 덕의레를 벗어 던지고 교꾼 4사람한테서 각기 허름한 저고리 하나, 바지 하나, 집신 한 짝씩을 얻어 신고 피난민들 틈에 끼어 성문을 빠져나갔다. 20리 밖의 용진촌에 이르러 한 피난민의 나귀를 빼앗아 타고 정신없이 달아났다. 판관 민영승은 혼겁을 한 채 피난민들 틈에 끼어 달아나다가 동학군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 아차 하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달아날 명분 하나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때마침 도망쳐가고 있는 경기전의 참봉을 만났다. 그 참봉은 경기전에 걸어두었던 태조 이성계의 어용을 말 한 장 위에다 싣고 도망가고 있었다. 판관 민영승은 그렇다 하고 속으로 소리쳤다. 그 어용을 이리 내놓게나. 참봉인 자네보다는
내가 그 어용을 모시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야. 민영승은 그 참봉에게서 어용 실은 말고삐를 빼앗아 잡았다. 훗날 정부에서 성을 버리고 도망친 것을 추궁하면 그 어용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것을 모시고 밖으로 나왔노라고 말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여보라, 저 무도한 동학배들은 필시 내가 모시고 있는 이태조의 어용을 불태우려 들 것이다. 나를 시급히 위봉산성으로 안내하도록 하거라. 민영승은 따르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전봉준의 중대한 착오. 북문과 동문 쪽을 공략한 김계남 부대도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입성을 하였다. 하늘은 맑았다. 황토제에서 경군과 싸우기 전날 약간 흐리면서 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갠 이후로는 이제까지 열흘 이상이나 계속 날씨가 맑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었다. 이날은 초여름 날씨처럼 무덥기까지 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통해 입성한 동학군 지휘자들은 곧바로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으로 들어갔다. 성 안의 관노와 사령들은 쳐들어온 동학군들을 얼싸안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제는 살판 났다고 눈물을 흘려대기도 했다. 그들은 동학군들을 앞장서서 모든 공회들을 접수하도록 도와주었다. 평산의 부대는 무기고로 달려갔다. 무기고에는 쓸만한 무기가 별로 없었다. 녹이 쓴 화승총 몇 자루와 환도와 창들만 있었다. 그것들 가운데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죽창 부대한테 나누어 주었다. 이인한 부대는 창고를 헐어 곡식을 꺼내왔다. 김계남의 천민 부대는 감옥을 부수고 무고하게 갇혀있는 죄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성 안에 있는 양반이나 토호들의 집을 쳐들어갔다. 그들 대부분은 피난을 가버렸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몇몇을 붙잡았다. 유건을 쓰고 있고 비단 바지 저고리 입은 그들을 끌어내어 두들겨 패고 그들의 집에 있는 부녀자들을 겁탈했다. 금은 보화와 군포들을 약탈해 오기도 하고 불을 질러대기도 했다. 김계남은 약탈해온 군포로 동학군들의 군복을 지어 입히라고 명령했다. 김계남 부대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전가를 받고 전봉준은 눈앞이 아찔했다. 김계남과 손화중과 김덕명과 오지영과 정백현과 송이옥과 가급의 접주를 선화당에 불러 모았다.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어난 우리 군사는 절대로 백성들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고기들한테 물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민심을 잃으면 뿌리 뻗을 곳이 없는 나무처럼 말라 죽고 맙니다. 전봉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김계남은 눈살을 찌푸렸다. 전봉준은 말을 이었다. 가급 접주들은 자기 접의 군사들이 민심을 잃는 일을 하지 않도록 단속들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포한 우리 군사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칙 12가지를 엄수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행동규칙 12가지는 이런 것이었다. 비록 적일지라도 항복한 자는 대접해준다. 곤궁한 자는 구해준다. 동학군 가운데서 헛 욕심을 부린 자는 추방한다. 적이라 할지라도 순종한 자는 경복한다. 굶주린 자는 먹인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없앤다. 도망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구해준다. 항복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 병자에게는 약을 준다. 불효자는 죽인다.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만일 그 근유를 어긴 자한테는 그 경중에 따라 응분의 벌을 가하도록 하십시오. 한데 김계남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잠시 승전으로 말미암아 격앙되어 있는 군사들이 이때껏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토색질을 한 양반이나 토우들한테 잠깐 한풀이를 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오.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시오. 혹독한 꾸짖음은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봉주는 김계남의 말이 불만스러웠지만 더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다른 접주들이 보는 곳에서 김계남과 드러나게 대립하고 싶지 않았다. 이때 전봉준을 위시한 동학군 주휘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다. 전주성을 공략하고 모든 공공 건물들만을 접수하는 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전주성을 가까이서 둘러싸고 있는 고지대에다가 병력을 배치해 놓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 거사를 위하여 이때껏 병법을 연구하여 온 전봉준으로서는 중대한 착오였다. 그것은 그의 참모들 가운데 병법에 능한 자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전봉준이 아차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사실 전봉준의 그 착오는 미묘한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전봉준은 경군이 전주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위에다가 대포를 가설하고 성안을 향해 쏘아대리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한 바가 아니었다. 그것을 감안하기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중의소를 도소를 선화당에 설치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사실은 경기전에다가 설치할 참이었다. 군사들도 경기전 근처에 운집해 있도록 할 참이었다. 전봉준은 경기전 안에 모셔놓은 태조 이성계와 그의 선조들인 목조, 익조, 도조, 한조 따위의 위패와 영정들을 믿었다. 경군들이 성역 중에 성역인 경기전을 향해서만은 대포를 쏘아대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봉준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유자의 후예인 까닭이었다. 홍계운의 고지선점. 개칠이는 유학의 물이 진하게 묻어있는 전봉준을 자기의 조그마한 손바닥 위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늘 전봉준의 뒤통수 치는 수를 내놓고 있었다. 홍계운이 개칠이라는 무렵의 출신의 모사꾼을 휘하에 데리고 있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개칠이는 유자들의 얼빠진 생각을 철저하게 부술 줄 알았다. 유자들의 명분이나 인이나
의나 예나 지라는 것 허위를 비웃곤 했다. 홍계운이 조급해하는 것도 그런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자들의 틈에서 나고 자란 까닭이라고 개칠이는 생각했다. 유자들은 병, 싸움을 운용할 수 없다고 개칠이는 생각했다. 싸움이란 정도가 아니고 궤도 사술이다. 발피나 무릎의 노릇을 하려면 그 궤도에 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무사들에게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싸운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상대의 뒤통수를 치기를 서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의료움이나 명분을 앞세우는 자는 백전백패하기 일수다. 홍계운은 개칠이를 믿었다. 전주성을 동학군에게 내준 홍계운은 조급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참고 개칠이의 말을 따랐다. 조급해하지 않은 척하면서 경군을 천천히 전주 쪽으로 진군시켰다. 홍계운의 경군은 동학군들이 전주성으로 들어간 뒤로는 한나절이 지난 뒤에야 용머리 고개에 이르렀다. 그날 밤 야음을 타고 홍계운은 휘하의 경군과 향군들을 기민하게 움직이도록 독려했다. 완산칠봉과 건지산과 기린봉 등의 능선과 골짜기들을 연결하여 진을 펴게 하고 포열을 배치하였다. 최신식 양총과 회전식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사들을 사대문 밖에 포진하게 하였다. 성 안에 들어있는 동학군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성 안의 동학군들을 도간에 든 쥐로 만들 참이었다. 이때 동학군들은 전주성 안의 공공 건물들을 접수하고 나서 승리감에 도취된 채 양반과 토호들의 집들을 털고 술을 마시고 풍물을 치면서 춤들을 추고 노느라고 정신들이 없었다. 동학군은 자만에 빠져 있었고 성문 밖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홍계운이 성곽을 둘러싼 산줄기 위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군사는 한양에서 직접 거느리고 온 장위영병과 뒤늦게 황헌주가 거느리고 온 총재영병과 전라도 일대의 영병과 향병 등 2천여 명이었다. 홍계운은 개칠이의 말에 따라 전주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완산의 주봉 능선에다가 아영을 구축하고 나서 이를 지그시 물었다. 전주성 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의 등 뒤에서 개칠이가 말했다. 이제는 안심을 해도 되옵니다. 동학군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옵고 마음 놓고 대포를 쏘십시오. 조토사 나으리의 군대는 하늘에 있고 적들은 땅에 있사옵니다. 하늘과 땅이 싸우면 반드시 하늘이 이기게 되어 있사옵니다. 하고 홍계운은 목을 가다듬었다. 요 며칠 동안 그는 잠자리에서 늘 앳된 기생한테 당하곤 했다. 그의 남성은 당당하게 일어서 주지 않았고 그는 거듭 절망만 했다. 여인의 부드러운 맨살 앞에서 번번이 당하곤 한 낭패들이 그를 참담하게 하였다. 이날 새벽녘에 그는 길을 모아 이를 도모하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허사였던 것이다. 홍계우는 대관 원세력에게 명하여 동학군들을 향해 시험 삼아 대포를 3방만 쏘아보도록 명령했다. 완산 주봉 밑에 능선에 세워놓은 대포 3문이 불을 뿜었다. 대포는 하늘과 땅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듯한 요란스러운 소리를 냈다. 대포알 한 방은 선화당의 드높은 담장 옆에 떨어지고 다른 한 방은 경기전 문 앞에 떨어졌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은 동학군들이 운집해 있는 창고 옆에 떨어졌다. 완산 주봉의 아영에서 아득하게 바라다 보이는 먼 곳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홍계우는 천리경을 통해 동요를 일으키는 동학군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한낮 때쯤이었을 일이다. 어따 싸웁니까? 시원하지 않으싸웁니까? 개칠이가 알랑거렸다. 그래, 아주 시원하다. 다시 2방만 더 놓아보도록 하여라. 홍계운이 원세록에게 명령했다. 완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피. 대포 탄알들이 성 안으로 날아든 다음 경기전 안의 동학군 지휘소에서는 급히 구수회의가 열렸다. 전봉준 대장, 총괄령 김계남, 손아중 참모들, 각 여룹의 접주들이 다 모였다. 성을 빙 둘러싸고 있는 완산칠봉, 다가산, 건지산, 기린봉, 그 위에 경군들을 그래도 두고는 이 성을 함락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멸살시켜버려야 합니다. 반화부좌를 한 김계남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거연하게 말했다. 그의 옆에는 조사인 성희안이 앉아 있었다. 얼굴이 쥐상인 성희안은 김계남이 대처해야 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김계남에게 귀옛말을 하곤 했다. 그렇습니다. 저 산 위에서 날아온 대포알들이 선화당이나 경기전 지붕 한가운데 떨어지기만 하면 이것들이 단숨에 다 부서져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김계남 포인 태인의 김낙삼 접주가 말했다. 애초에 성곽 주변의 산 위에다가 우리 동학군들을 배치해 놓지 않은 것이 큰 실책이었습니다. 역시 김계남 포인 김문행 접주가 말했다. 그것은 전봉준의 지휘 능력이 부족함을 추궁하고 탄핵하는 말이었다. 저것들은 이 나라 임금의 명을 받은 것들이므로 감히 태조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경기전을 향해서 방포를 하리라고는, 그럴 만큼 무엄한 놈들이라고는, 그거는 누가 생각을 했겠소이까? 비서인 정백현이 어줍지 않게 전봉준을 변호했다. 저들이 아무리 무지막지한 군사들일지라도 차마 경기전 안으로는 방포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소. 그것은 우리 제중의소의 우두머리들 모두가 다 같이 한 생각들 아니옵니까? 시방 그것을 전대장 혼자한테 추궁하고 따져 무엇하겠소? 저들은 시방 우리 동학군들한테 잔뜩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저들의 진지를 들이쳐서 쫓아버리고 우리들이 거기에다가 새로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 되는 일입니다. 손아중이 전봉준을 감싸고 들었다. 오늘은 시험삼아 완산칠봉 쪽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고
저것들의 반응을 살핀 다음 내일 어느 한 시각을 정해가지고 일시에 우리 전 군사들이 나서서 물리쳐버리도록 합시다. 이방원이 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김계남과 전봉준의 사이가 벌어져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전주성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들 둘이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할 참이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았다. 이인환이 그러하고 오지영이 그러하고 김덕명, 손아중 또한 그러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양성으로 나아가는 데는 저 초토사라는 놈이 목에 걸린 가시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장흥 장태 부대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방원은 접주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지만 매사에 제일로 적극적이었다. 전봉준과 김계남과 손아중은 일단 완산 쪽의 경군만을 한 차례 공격을 하여 보기로 했다. 저녁 무렵에 동학군들은 서문과 남문을 열고 나갔다. 그들은 모두 창호지에 쓴 붉은 부적 하나씩을 등에 붙이고들 있었다. 부적에는 궁궁을을 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부적을 등에 달고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면 총철환들이 피해간다고 믿었다. 이방원의 장태부대는 앞장서서 서문을 나갔다. 장태를 앞에 내세우고 밀고 나아갔다. 그 뒤를 다른 부대들이 따랐다. 완산 기슭을 향해 돌격했다. 장태는 평지에서처럼 효과가 나지를 않았다. 경사진 산기슭을 거슬러 밀고 올라가려고 하니 힘이 들었다. 또 나무 줄기와 가지와 가시덩굴들이 그것을 막고 휘감았다. 마침내는 장태가 빽빽한 숲 사이에 끼어 옴도 때도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인환과 이우암이 맨 앞에 서서 부대원들을 이끌었다. 홍마당쇠, 최돌쇠, 김육손, 양기두, 박달주, 김동만, 김희효는 총을 어깨에 걸쳐 짊어진 채 장태를 밀었다. 뒤에서 그들을 주의하는 것은 홍순서였다. 구림 부대에는 연동의 이대보, 송길만, 천막동들이 장태를 밀고 갔다. 최부칠 고돌석도 장태를 밀었고 그 뒤로 윤병호, 이서원, 신영우, 고흥연들이 화승총을 들고 따랐다. 김성분과 한털부처도 장태를 밀고 갔고 빼빼한 장료와 애꾸눈인 천갑수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환도를 빼어들고 칼춤을 추면서 가고 있었다. 그들 뒤에 이방원이 따라왔다. 지역보는 다리가 성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이방원의 뒤에 처졌다.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이제 진짜로 이우암과 이인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려나 보다고 생각했다. 두 손으로 화승총을 단단히 쥐고 걸었다. 그의 목표물은 이우암과 이인환이었다. 그들의 동태를 놓치지 않고 살폈다. 제물포의 상인 부대가 경군들의 양총 공격을 피해 장태부대 뒤쪽으로 몰려들었다. 대장태 밑에 몸을 숨겼다. 시방, 저기 초토사 옆에 청나라 군사들이 포대를 설치해놓고 우리 쪽으로 포를 쏘아대고 있답니다요.
저 청나라 놈들은 기어이 우리 상인부대가 잡아 죽일 것이오. 그 제물포 상인부대를 이끄는 김도출이 이인한 옆으로 달려와서 엎드리며 울분어린 소리로 말했다. 이인한은 김도출을 잘 알고 있었다. 제물포에서 온 상인부대 일행이 동학군 도소에다가 척양, 척외, 옆에다가 척화라는 말을 왜 끼워 넣지 않느냐고 항의를 할 때 이인하는 김도출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힘껏 잡아주었었다. 그 이후로 김도출은 자기의 상인부대를 늘 이인한 부대 가까이에 두려 했고 만나면 서로 눈인사를 주고받곤 해왔던 것이다. 이인하는 말없이 김도출의 손을 잡아 흔들어 주었다. 이인한의 머릿속에 제물포에서 그를 농락한 청국상인 풍광이의 얼굴이 아물거렸다. 그렇다. 우리는 청나라 놈들부터 몰아내야만 한다. 이인한 부대는 내를 건너 완산 기슭에 이르렀다. 다른 부대도 뒤따라왔다. 그들은 산 위쪽의 경군들을 향해 방충을 하면서 골짜기를 치 올라갔다. 산 위쪽의 경군들이 응사를 했다. 양총들과 회전식 기관총이 콩복가되는 소리를 냈다. 총철환이 장태에 맞아 튕겨갔다. 철환은 장태를 밀고 가는 사람의 귓바퀴 옆을 스쳐 피용피용 날았다. 이인한 부대와 홍순서 부대는 장태 뒤에 납작 엎드린 채 그것을 밀고 나아갔다. 한데 장태를 더 이상 밀고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르고 칙칙한 숲에 이르렀다. 장태를 놓아두고 골짜기를 치 올라가면서 방총을 했다. 위쪽의 숲속에 숨어있던 경군들이 동학군들을 향해 방총을 하여댔다. 동학군들이 여기저기에서 집단 쓰러지듯 했다. 부적을 붙이고 있으면 총철환이 피해간다는 말은 헛말이었다. 이때다 하고 지역보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엎드려서 화승총에 철환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였다. 산 위쪽의 경군들을 총을 쏘는 채 하면서 재빨리 총구를 이우암에게로 겨누었다. 한데 그의 화승총구가 불을 뿜는 순간 이우암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우암이 내 총에 맞고 쓰러진 것일까? 아니면 산 위쪽의 경군들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진 것일까? 지역보는 다시 이인한을 쏘아 죽이려고 그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이인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지역보는 재빨리 그들 둘이 엎드려 있던 곳으로 달려가 보았다. 이인한과 이우암은 골짜기에 숲속으로 기어가서 몸을 바위 틈에 깊이 숨기고 있었다. 지역보는 이를 물었다.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려고 엎드렸다. 총철환을 박아넣고 심지에 불을 붙이고 총구를 이우암 쪽으로 겨누는데 누군가가 이런 죽일 놈의 새끼! 하고는 그의 머리통을 걷어찼다. 돌아보니 그를 걷어찬 사람은 연동에 텁석불이 이뜨보였다. 이런 미친 새끼가 있어. 너 시방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 너는 경군 편이냐? 우리 동학군 편이냐? 이뜨보는 환도를 빼들고 지역부의 목을 치려고 했다.
아이고, 이제는 끝장이다. 하고 지역부는 눈을 힘주어 감아버렸다. 그러면서도 지역부는 목이만한 소리로 "뇌보, 살려주소. 나 그런 것이 아니네. 그것은 오해네, 오해요." 하고 변명을 하려고 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떼보 이놈한테 들통이 났으니 나는 이난 부대원들한테 몰매를 맞아 죽을 것이다. 살아나더라도 얼굴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절망감 때문에 온몸에 힘이 풀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총철한 하나가 날아와서 지역부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떼보의 가슴을 뚫어버렸다. 이떼보는 골짜기 쪽으로 굴러 떨어졌다. 지역부는 숲속에 처박힌 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떼보를 멍히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동학군들은 쏟아지는 총철안 때문에 혼겁을 했다. 금방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 죽자 겁을 집어먹고 도망지를 쳤다. 남문과 서문을 향해 도망쳐가다가 날아온 총알을 맞아 죽어간 사람들이 20명이나 되었다. 이난 부대와 홍순서 부대는 장태를 벌이고 서문을 향해 도망지를 쳤다. 김도출의 상인 부대도 그 뒤를 따라 도망쳤다. 서문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이난 부대에서는 이떼보만 죽었을 뿐 다른 사상자는 없었다. 이난은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땅바닥을 쳤다. 지역부는 이떼보의 시체가 누워있는 산골짜기의 숲을 돌아다 보았다. 그 산 위쪽으로 핏빛의 황혼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떼보의 시체가 들어있는 산골짜기는 거무스레한 그늘에 묻히고 있었다. 지역부는 휴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떼보가 죽은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가 이우암과 이난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본 사람은 이떼보 뿐이었다. 이우암과 이난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하늘님이 돕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러난 마각. 누구인가가 "너 이놈, 얼금뱅이 놈아, 너 간색꾼이지?" 하고 소리치며 지역부의 옆으로 다가왔다. 지역부는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소스라쳐 놀랐다. 경군의 총철환에 죽은 이떼보 말고도 그가 이우암과 이난을 향해 총질을 하려고 한 것을 본 사람이 더 있었던 것이다. 지역부는 다가오는 사람을 돌아보았다. 그 사람은 연동 사는 천막동이었다. 그는 얼굴이 구릿빛이고 말상이고 키가 껑충하게 컸다. 엉뚱하게 우리 편 생사람을 죽이려고 한 내 놈의 신보는 대관절 무슨 학교의 신보더냐? 천막동의 뒤를 따라오는 또 한 사람이 이를 갈면서 말했다. 작다알막한 그는 연동의 송길만이었다. 죽은 이떼보와 한 동네에서 온 그들은 소피를 보러 가면서까지도 늘 붙어 다니곤 하던 사람들이었다. 어이, 내덕도 접장들, 얼른 이 고무딱지는 붙잡아가지고 단박에 때려 죽이시오. 이 간악한 놈을 가만 놔두면
내덕도 대응 접장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천막동이 주위에 있는 장흥 부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지역보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아이고, 이놈들이 내가 한 짓을 까발려 놓으면은 나는 우리 대응접의 접장들한테 밟혀 죽을 것이다. 군율에 따라 목이 베일지도 모른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놈들한테 총을 놓아 죽일 듯이 덤벼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어쩌고지? 지역보는 그들에게 소리쳤다. 벌떡 일어서면서 화승 총구를 그들에게 겨누었다. 내가 누군데 시방 너희들이 그런 주둥이질을 하냐? 내가 어째서 간사꾼이란 말이냐? 송길만이 지지 않고 소리쳤다. 내 놈이 이난 접주하고 이우암 접장을 죽이려고 총을 겨눈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천막동도 맞고함을 쳤다. 내보가 죽은 것도 내 놈 때문이여. 이난 접주하고 이우암을 죽이려고 한 내 놈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이 떼보는 경군들 총을 맞고 죽었단 말이여. 근처의 동학군들이 모여들었다. 저 새끼 때려 죽여라. 모여든 동학군들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간색꾼이다. 구경꾼들이 더욱 불어났다. 지역보는 송길만과 천막동에게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대들었다. 송길만과 천막동이 지역부의 멱살을 잡아죄었다. 이접주하고 이우암한테 가서 대지를 하자. 대건줄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랬는지. 천막동이 말했다. 홍순서가 달려와서 그들을 뜯어 말렸다. 송길만이 홍순서에게 지역부의 간악한 소행을 고자질했다. 이우암이 구경꾼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섰다. 지역보는 아득한 절망감 속에 빠져들었다. 내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알면 이우암과 이난이 나를 쳐 죽일 것이다. 지역보는 얼른 도망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데 구경꾼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마침 여기 이우암이 왔구먼. 대지를 시켜보더라고. 대관절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박달주가 말했다. 늙은뱅이 저 자식이 아까 그 아수라랑 속에서 우암이 자네를 쏴 죽이려고 했다네. 김육손이 이우암에게 말했다. 이우암은 가슴이 멈추어버리는 것 같았다. 지역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듯 싶었다. 싸움판이 벌어질 때마다 총철환이 옆을 스쳐가곤 했다고 생각됐다. 바로 지역보가 그를 향해 총질을 하곤 하였는데 그 총알들이 다행하게도 비껴가 준 것이다 싶었다. 이우암은 진저리를 쳤다. 구림 성문뜸의 동나무 숲 앞에서 자기에게 칼질을 한 것도 지역보일 것이라고 생각됐다. 이우암은 이를 악물었다. 나에게서 별림이를 다시 빼앗아가려고 자꾸 집적거리는 지역보 이놈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이때다. 그렇지만 이우암은 눈을 감아버렸다. 이 자리에서 작심작심 밟아 죽여버리자. 박달주가 말했다. 개인적인 사감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총 놓아 죽이려고 하다니 이런 놈은 군율에 따라서 목을 베버려야 하네.
이 껌칠이 지역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니여. 참말로 이것은 억지소리여. 내가 적군들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려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총을 놨는데 저 자식들이 억지소리를 하는 것이란 말이오. 지역보는 홍순서와 이유암을 향해 손을 저어대면서 소리쳐 말했다. 홍직강도 들어보시오. 내가 미쳤다고 우리 동서이기도 한 이접주하고 어려서부터 형제같이 살아온 이유암을 총 놓아 죽이려고 했겠소. 홍순서를 향해 하소연을 했다. 이유암은 대면대면한 지역보의 눈을 쏘아보았다. 지역보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섬뜩한 도끼가 어려 있었다. 그것은 살기였다. 이 자식을 살려두면 언젠가 또 자기에게 총질을 할 거라고 이유암은 생각했다. 지역보의 목을 조여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껏 많은 죽음을 보아온 이유암은 악에 받쳐 있었다.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는 것쯤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유암은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서부터 지역보와 가까이 살아온 정분이 이유암을 제어하고 있었다. 지역보에게서 별림이를 빼앗은 데 대한 가책도 일단 지역보를 한 번쯤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이유암의 깊은 속셈은 그것이 아니었다. 누구인가가 나서서 이 못된 놈을 쳐 죽여 주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어허, 왜들 이러시오? 홍순서가 지역부에게 몰매를 때려 죽이자고 나서는 사람들을 말렸다. 우리 지역부 접장은 절대로 우리 편 사람들한테 총질할 사람이 아니오. 이때껏 나하고 함께 포덕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지역부 접장의 참 속을 잘 알고 있소. 홍순서가 근엄하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지역부 접장이 정말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실은 이따가 부대 안에 들어가서 두 접주들을 모시고 앉아 송사를 한번 해서 밝히기로 합시다. 여기서는 이만큼 해두기로 하고 얼른 차일 안으로 들어가서 저녁밥부터 먹읍시다. 지역보는 저녁밥 한 덩이를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밥맛이 싹 달아나 버렸다. 이제 내 검은 마음을 이유암과 이인한이 알게 되었다. 밥을 먹은 다음 군율에 따른 송사가 열리게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연동의 송길만과 천막동은 그가 이인한과 이유암을 총 놓아 죽이려고 했다고 벅벅 우길 터이다. 이제 동학군지는 자기가 붙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군율에 따른 송사의 결과 그는 몰매를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르고 목을 베이게 될지도 모른다 싶었다. 지역보는 소피를 보러 가는 체하고 슬쩍 밖으로 나왔다. 이날 밤 안으로 성벽을 넘어 도망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별림이한테 가서 이인한과 이유암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서 숨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